고프로 9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려고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시죠. 르네야, Vậy. 안녕. Vậy. 고프로 9 나왔대. Sụ. SM 가자. 고프로 9 사라. Nè. 아, 그러지 말고 하나 사줘. 싫어. 진짜? 진짜. 아, 왜? 그냥 안 돼. 아, 그러지 말고 하나만 안 사줘. 안 돼요. 안 아, 돼요. 진짜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응. 아, 진짜 치사하게. 네, 일단 지금 와이프가 안 사준다고 하는데요.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댓글에 고프로 9 사달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와이프한테 이 많은 사람들이 고프로 9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른 유튜버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오지만 전 제 와이프한테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의 동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와이프랑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밤에는 제가 유튜브 편집을 주로 하거든요. 달아주신 댓글들을 꼼꼼하게 읽고 하나하나 답변 드려야 마땅하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글을 다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의 없는 복사 붙여넣기는 답글을 안다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가 답글을 적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쉽게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와이프와 전 결혼한 지 5년이 넘어서 지금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바로 전 동영상인 1억 쓰고 망한 썰 보고 오시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영상통화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임신한 것 같다고. 저는 뛸 듯이 기뻤죠. 제가 아빠가 된다니.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여자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니 결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시청에서 하는 시빌 웨딩이랑 교회에서 하는 철치 웨딩이랑. 장인어른 되실 분이 쾌전 법원에서 근무하세요. 많은 판사를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시빌 웨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사실 철치 웨딩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쫄딱 망해서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하객들이 돈을 내지만 필리핀은 그렇지 않거든요. 결혼을 하면 오히려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교회 예약해야 되죠. 음식 준비해야 되죠. 웨딩드레스랑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도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웨딩드레스 한번 입혀줘야 되는데 남편이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식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결혼이 신고제라서 혼인신고서만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결혼을 하기 14일 전에 결혼하는 곳 게시판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의의 제기가 없으면 14일 후에 결혼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희는 장인어른의 인맥으로 14일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위해선 저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잘 기억나진 않지만 제 미혼 증명서랑 범죄 경력 증명서 등등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앞에 말씀드린 법원에서 했는데 장인, 장모, 처남, 와이프, 저 그리고 판사 이렇게 6사람만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완전 초간단했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판사가 You may kiss the bride 이렇게 신부한테 키스하세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 뽀뽀하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사한테 이따가 집에 가서 할게요 해가지고 다들 웃었던 기억이 나요. 판사의 주례가 끝나고 혼인신고서에 판사가 사인만 해주면 결혼식이 완료되는 거죠. 그럼 그 서류가 혼인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는 미래에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리핀엔 이혼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없고 그냥 이별한 채 살아가죠. 한번 법적으로 혼인을 한 사람은 다른 배우자와 다시 법적인 혼인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돈 많이 쓰면 이혼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몇 달을 필리핀에 있었는데 또 돈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젠 부모님한테 더 이상 돈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필리핀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저는 이제 제 와이프가 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너와 새로 태어날 우리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설득해 보았지만 여기서 아기 키우면서 혼자서 잘 살 수 있대요. 필리핀에서 일하는 건 이제 자신이 없었던 저는 서로 그렇게 생이별을 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며칠 지나지 않아 와이프가 한국에 오겠대요. 한국에서 살겠다고. 저 없이 혼자서 아기 키울 자신이 없었나 봐요. 아마 저라도 무섭고 싫었을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이 장난 아니라는데 그 순간을 누가 남편도 없이 혼자 보내고 싶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암튼 그때가 임신 7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와이프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콜센터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다는데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아요. 어쨌든 저 없는데 혼자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한국 가는 여행 비자를 받더라고요. 와이프는 회사 다닐 때 폴란드에 출장 간 경험이 있고 전편에 말씀드린 에어레이터 사업을 할 때 제가 와이프 명의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가 있어서 관광 비자가 쉽게 나온 듯해요. 그렇게 와이프가 한국에 혼자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같이 생활을 시작해요.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원에 있는 이민국에 와이프 결혼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웬걸 서류는 엄청 많고 또 복잡해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제 재산도 증명해야 되고 와이프가 한국어 시험도 봐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와이프 결혼 비자를 취득할 수 없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와이프가 다시 필리핀에 혼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 이민국에 계시는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산증명 및 한국어 시험은 면제되고 서류도 정말 간단해진다고. 그렇게 우리 첫째 리안이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수원에 이민국 갖다 주니 그날 바로 결혼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한국에 있어도 되는 거죠. 결혼 비자가 뭐가 좋으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의 관광 비자는 한국에서 연장이 안 돼요. 3개월 안에 다시 자신의 나라로 출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관광비자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만 원 나올 거 몇십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임신 막달에는 매주 가야 되니 이 금액도 장난 아닌 거죠. 저희 첫째는 자연분만 했는데도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2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혼비자를 취득하면 의료보험이 입국한 날로부터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낸 병원비의 90%를 돌려받았어요. 국제결혼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려면 서로의 나라에 맞게 그 법과 절차를 따라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저의 사례를 보면 좀 쉬워지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약하면요. 첫 번째로 필리핀 가서 여자친구를 만든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한다. 세 번째로 필리핀에서 결혼을 한다. 네 번째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을 한다. 다섯 번째로 출생 후 결혼비자를 만든다. 이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내가 필리핀에 가서 아무 여자나 만나가지고 나랑 결혼해 줄래? 할 수 없는 거고요. 아이 만들고 결혼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미래의 와이프 될 사람을 한국에 데려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으면 관광비자가 안 나와요. 직업도 있어야겠지만 ATR이라고 정부에 세금 낸 내역도 있어야 되고요. 은행 통장에 거래 내역도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직장도 다니지 않고 은행 거래 내역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팁을 드리자면요. 방법은 나 혼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서 필리핀에 있는 대사관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광비자가 나오죠. 이건 그때 당시에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임신 막달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 후에 아이를 출생하면 결혼비자는 진짜 쉽게 나와요. 여기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차라리 출생을 필리핀에서 하고 한국으로 데려오면 이것도 쉬운 방법일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아기 여권 만드는 게 또 피곤해져요. 두 번째로 아기 DNA 테스트를 해서 나의 자식인지 증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대사관에 아기 임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피곤해요. 관공서 업무는 한국이 빠르고 편하죠.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하나 말씀드리면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 기간을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아이를 출생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기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 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결혼비자 받았던 예를 설명드려 봤어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 이야기라 지금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필리핀 고수분께서 동영상 아래 지금의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댓글 달아주실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